2020년 8월 4일 오후 6시 8분 레바논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아름다운 도시 베이루트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폭발은 순식간에 거대한 붉은 버섯구름을 만들어냈고 충격파는 도시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핵폭발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었고 불과 몇 초 만에 베이루트 시내를 처참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날의 참상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베이루트의 슬픈 기록입니다. 폭발은 베이루트 항구의 12번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심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충격파가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폭발은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한 거대한 버섯구름을 만들어냈고 반경 수킬로미터 내의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항구 창고에 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화학물질은 2013년 조지아에서 모잠비크로 향하던 화물선에 실려 베이루트에 들어왔다가 압류되어 항구 창고 12번에 장기간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선박의 선주는 재정 문제로 선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창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관리가 부실했으며 질산암모늄 근처에 불꽃놀이용 폭죽 등이 함께 보관되는 등 매우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세청과 항만 당국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물질이라며 사법부 등의 경고 보고서를 보냈지만 행정 절차 지연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40분경 베이루트 항만 창고 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끝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창고의 틈을 용접 작업으로 막은 후 불꽃이 인근에 옮겨 붙었다는 증언과 초기에 창고 인근에서 작은 섬광과 함께 폭죽이 터지는 모습이 포착된 점으로 미루어 화약류의 옮은 불길이 질산암모늄에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 화재로 연기가 치솟자 소방대원들이 급파되었으나 약 6시 8분에 이르러 창고 12번에 보관된 엄청난 양의 질산암모늄이 순식간에 폭발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두 번째 대폭발은 리히터 규모 3.3의 지진파로 기록될 정도의 충격을 주었고 반경 수킬로미터 내 건물들의 창문을 산산이 박살내버렸습니다. 200km 떨어진 키프로스 섬까지 폭발음이 들렸을 정도였습니다. 베이루트 항만에는 직경 수십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폭발 구덩이가 생겼고 인근에 우뚝 솟아있던 곡물 저장고는 절반이 파괴된 채 뼈대만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베이루트 도심은 폭심지를 중심으로 폐허로 변했고 시민들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폭발 직후 베이루트 시내는 처참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건물들은 해골처럼 뼈대만 드러낸 채 무너져 내렸고 차량들은 뒤집히거나 불에 타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길거리와 병원으로 밀려들었으며 의료진과 시민들은 온 힘을 다해 긴급 구조와 응급치료에 나섰습니다. 폭발 현장 부근에서는 소방관과 군인들이 밤새 잠불을 잡고 생존자를 수색했습니다. 한편 일순간 연락이 두절된 피해 지역의 가족과 친지들을 애타게 찾는 목소리가 라디오와 SNS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마치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나올 만큼 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와 같은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베이루트 항구 폭발은 현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비핵폭발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위력만큼 피해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인명피해를 보면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218명에 달하며 레바논 국민뿐 아니라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 출신 노동자와 외국인까지 희생되었습니다. 부상자는 7,0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최소 150명은 평생 장애를 갖게 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희생도 발생하여 2세에서 15세 사이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했으며 약 8만 명의 아이들이 한순간에 집을 잃었습니다. 폭발로 인한 건물 피해도 막대해서 7만 7천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가 크고 작은 손상을 입었고 약 30만 명의 주민들이 순식간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베이루트 시내의 병원 절반 이상이 기능을 잃었고 160여 곳의 학교가 피해를 입어 교육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시 당국은 도시 인프라 피해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고 세계은행은 건물과 시설을 포함한 물적 피해 규모를 약 38에서 46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루트 주지사는 폭발 직후 피해액이 최대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직접 피해 외에 도시 기능 마비와 경제 손실까지 감안한 추산으로 보입니다. 한편 베이루트 항만에 보관되어 국가 전략 비축용으로 사용되던 대형 곡물 사일로 시설도
폭심지에서 폭풍을 막아내며 일부 잔해가 남았지만 저장되었던 곡물 수십만 톤이 유실되고 시설이 파괴되어 레바논의 식량 공급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인명재산사회 기반에 걸친 막대한 피해 규모는 통계 숫자만으로는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폭발 다음 날인 8월 5일 하산 디아브 총리는 즉각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의 치안권을 맡기는 등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항만 관리 책임자들을 가택연금하고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일 안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위험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디아브 총리 스스로도 대국민 연설에서 만연한 부패의 체계가 국가보다도 크다며 이번 참사가 레바논의 고질적 부패가 낳은 비극임을 인정했습니다. 8월 8일과 9일 주말 동안 베이루트 도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분노의 시위에 나서 국회를 향해 돌을 던지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진압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심이 폭발하자 사건 발생 엿새 만인 8월 10일 디아브 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선언했고 레바논 정부는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신임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정치 공백 상태가 이어져 나라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폭발 사건에 대한 국내 조사도 초기엔 몇몇 부두 관리자와 세관원 등 16명을 긴급 구금하며 시작됐지만 곧 정재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둘러싸고 사법 절차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폭발 수사를 맡았던 판사들은 장관급 인사 기소를 시도하다가 거센 정치적 저항에 부딪혔고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관료들이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제소를 남발한 탓에 레바논 사법부의 조사는 수차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말 이후 국내 수사는 사실상 멈춰섰고 현재까지도 아무도 이 참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법 처리 지연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레바논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무너뜨렸습니다. 베이루트 도심에서는 매년 8월 4일이 가까워질 때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와 행진이 열리고 곳곳에 임시 추모 벽화와 희생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곤 합니다. 국민들은 이 거대한 폭발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부패와 무책임이 부른 인재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항구 폭발이 남긴 상처는 물리적인 폐허 그 이상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충분한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와 삶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허탈감과 분노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참사에 대한 정의구현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민사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은 계속해서 독립적인 국제조사와 사법 정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 권력층의 방해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건의 측면에서도 단순한 건물 복구를 넘어 부패를 개혁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재건의 핵심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4일에 발생한 베이루트에서의 대폭발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부실한 거버넌스와 부패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베이루트 시민들은 처참한 잿더미 속에서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우며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폭발 이후 5년이 가까워오는 지금도 베이루트의 재건은 진행 중이며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작은 진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희생자들과 시민들은 끝까지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는 침묵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은 희망과 추모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베이루트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현지 시민의 다짐처럼 이 도시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재건과 개혁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